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3편입니다. 그리고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또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 들으시죠, 그죠?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고 중간중간에 기침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좀 몸이 안 좋고 그래도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녹한다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방송은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근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감기에 걸리긴 했지만 이 녹한다의 기백과 투지를 좀 이해를 그거를 좀 이해를 한다면 요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더라도 이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넉넉하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LSPL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모델명은 XEM32H2죠. XEM DN32H2죠. 요 녀석에다가 오늘은 인터넷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인터넷선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쭉 가지고 와서 인터넷선을 여기다가 탁 꽂아주면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해지고 통신은 TCP입니다. 오늘 TCP 가지고 할 거예요. TCP하고 UDP 두 개가 다 가능한데요. 둘 다 하게 될지 둘 중에 한 개만 하게 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하여간 일단 첫 번째는 TCP 가지고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이때 TCP라는 것은 이 PLC하고 마스터 장비, 지금은 컴퓨터가 될 거예요. 컴퓨터하고 PLC하고 통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컴퓨터 쪽에서 뭔가를 보내줄 수가 있고 얘도 컴퓨터 쪽으로 뭔가를 보내줄 수가 있다. 그럼 그때 뭐를 주고받으면서 제어가 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놓은 거를 프로토콜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프로토콜. 통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TCP에서 똑같은 프로토콜을 TCP에 적용할 수도 있고 UDP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얘는 TCP에 그러니까 제가 해놨던 예전편에 보면 TCP에 프로토콜을 적용하는데 모드버스 TCP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건 했었다 그죠? 모드버스 TCP. 근데 이게 아니라 오늘은 LS 산전의 자체 프로토콜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주의하실 것은 이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오늘 할게 얘가 크게 두 가지 통신이 있는데요. CNET이라는 게 있고 FENET이라는 게 있어요. 요 A가 대문자다. 그럼 CNET이라는 건 RS232, RS485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XGT 서버 프로토콜 적용할 수 있습니다. CNET에. 그리고 FENET 오늘 할 겁니다. 여기에도 XGT 서버 프로토콜 적용 가능한데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놈이에요.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서로 같은 프로토콜이다. 통신 방식만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당황을 했었어요. CNET에 사용하는 XGT 서버와 FENET에 사용하는 XGT 서버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이다. 됐죠?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딱 맞대가지고 서로 간에 뭐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까 그래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어난 거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건데 빵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맛이 이상하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식빵에다가 왜 건포도를 집어넣었습니까? 우리 레시피에는 건포도를 집어넣는다. 옛날부터 그래 왔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글로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용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요 LSPLC의 요 단자에다가 RJ45 단자입니다. RJ45 단자에
이더넷 선이에요. 유선 인터넷 선을 꽂으면 요 LSPLC에 FENet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FENet. 근데 그 FENet은 따지고 보면 이더넷 통신인 거예요. 그 이더넷 통신은 TCP하고 UDP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뭐 동시에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두 개의 프로토콜이 통신이 가능한데, 그러면 C# 우리가 마스터 장비에서는 지금 C# 윈도우 환경에서 C# 가지고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럼 C#이 여기에 TCP나 UDP 커넥션을 연결해 가지고 얘랑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뭐를 주고 뭐를 받으면서 제어를 할 것인가? 그때 사용되는 제어 프로토콜이 LS 자체 프로토콜 XGT 서버가 되는 거다. 그럼 오늘 할 거 키워드가 다 나왔다, 그죠? 컴퓨터 쪽의 제어 프로그램은 C#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 가지고 만드는 개발 언어는 C#입니다. 그걸 가지고 TCP 연결을 요 FENet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XGT 서버를 그 프로토콜의 규칙 규격대로 주고받으면서 제어를 하면 땡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FENet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했었던 거 모드버스 TCP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할 거 XGT 서버입니다. 모드버스 TCP는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제가 PLC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PLC는 산업용 장비는 모드버스 TCP를 거의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니까. 근데 두 번째 이 XGT 서버라는 이 프로토콜은 LS 자체 프로토콜이에요. 얘만 쓰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쓰는 거 아니에요. 얘만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캐파가 달라지는 거죠. 얘는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C샵이나 노드레드나 뭐 우리가 마스터 쪽에서 개발할 때 이 모드버스 TCP를 사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어요. 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구현이 돼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만 알아내면 되는데, 얘는 개척이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쓰는지조차 공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는 라이브러리가 없다. XGT 서버라는 거는 C#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직접 그 통신 규칙까지 리퀘스트 리스폰스하고 뭐 하나하나 전부 다 구현을 해줘야 제어가 가능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만 할 거예요. 너무 완벽한 어떤 제어 프로그램을 오늘 만들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이 XGT 서버하고 TCP 통신상에서 이거를 쓰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발을 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됐죠? 제가 오늘 만드는 거는 제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합의를 하고 들어가죠. 나중에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나 잘 안 되더라, 이런 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알아서 하십시오. 저 모르겠습니다.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오늘 할 것에 대해서 문서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좀 쭉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죠. 강민님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가 매우 독하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 있고요. 지금도 모기한테 뜯기고 있습니다. 요 주변에 지금 모기가 한 두세 마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녹한다에 피를 노리고 있는데요. 무섭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고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 범준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감기에 걸렸지만 그 감기를 이겨내는 마음으로 아유 덥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할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딱 집어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편에서 할 내용, 일단
컴퓨터와 LSPLC를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건 아니죠. LSPLC를 인터넷 공유기의 유선으로, 여기서 말하는 유선은 이더넷이라고 해요. 유선으로 연결하고 컴퓨터도 동일한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한다. 그리고 XG5000에서 LSPLC의 FENET 설정을 한다. 이때 뭐 IP 주소와 포트 번호 등등 인터넷 연결할 준비를 조금 있다가 XG5000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미 자료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요겁니다. FENET XGB 패스트 이더넷 IF 편이라는 매뉴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요 안에 거를 참조를 해보시면 XGT 서버라는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XGT 서버 프로토콜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뉴얼만 보고는, 매뉴얼의 내용으로는 눈치가 녹한다처럼 엄청나게 빠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너무 정보가 부족해요. 너무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지 느낌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나 검색을 하면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기왕지사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블로그에 파일 업로드 할 적에 요 파일도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펼쳐 보시면서 나중에 스스로 구현하실 적에 요 이제 매뉴얼 참고하시면서 하면 더 좋겠다, 그죠?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컴퓨터 쪽 제어 프로그램은 C# 윈폼으로 구현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LSPLC와 마스터 장비, 마스터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C#으로 구현한 마스터 프로그램 사이에 TCP 통신으로 연결하고 XGT 서버 프로토콜로 LSPLC를 원격 제어하는 것이 이번 편의 핵심 내용이다. 5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오늘의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매뉴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5쪽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물론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는데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나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뭐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뭐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자세히 안 적혀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인 스펙에 대해서 이 LS 산전은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뭐 요런 뭐 규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는데 프로토콜이 뭐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데요. 일단 요 내용이 중요하네요. 자, 크게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모드버스 TCP 서버라는 건 우리가 이미 극복을 했어요. FEN에 설정하시면 502번 포트를 통해 가지고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로 얘를 제어할 수 있다. 이미 이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TCP/O와 UDP입니다. TCP든지 UDP든지 근데 뭐 둘 다 동시에 될 거니까 뭐 OR하기보다는
TCP로 연결을 하게 되면 2004번 포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UDP로 연결을 하게 되면 2005번 포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하여간 그게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됐죠? 그럼 이 포트 번호 우리가 좀 챙겨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사전 준비 작업. LSPLC에 TCP 연결로 XGT 서버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004번 포트를 사용해야 하고, UDP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005번 포트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방금 매뉴얼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쭉 스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RJ45 커넥터 부분에 이더넷 유선 인터넷 선을 뼈 꽂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터넷 공유기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무시하시면 되고, 쭉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쭉쭉 내려가 보시면 요런 것도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이거 프로토콜 설명이 어디 있냐? 너무 양이 많네요. 여기 있네요. XGT 전용 프로토콜. 이미 전용 얘만 쓰는 프로토콜이고요. 좀 전에 했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TCP는 2004번, UDP는 2005번 두 개의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해놨다, 그죠? 그리고 프레임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원격 제어 장비가 얘한테 뭐를 보내주면 뭐를 응답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 통신 방식은 LSPLC의 XGT 서버는 기본 통신 방식이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방식입니다. 주고받기예요. 요때 마스터 장비에서 리퀘스트, PLC가 리스폰스입니다. PLC가 마스터 장비한테 리퀘스트를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장비에서 너 뭐 해라 하면 PLC가 나 뭐 했습니다. 너 어디에 있는 무슨 값을, 메모리 값을 나한테 내놓으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통신 방식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인데, 얘는 그런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때 뭐를 보내주고 뭐를 받는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마스터 장비에서 어떤 데이터를 리퀘스트하고 어떤 데이터를 리스폰스 받는지를 알아내면 된다. 그럼 요때 어떤 데이터라고 해놓은 부분 있죠? 어떤 데이터, 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런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바이트 스트림. 그러니까 기본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가면 바이트 배열이래요. 바이트 배열. 그럼 그 마스터 장비가 보내줘야 되는 바이트 배열의 모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받아야 되는 바이트 배열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를 정의를 해놓은 게 결국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슈퍼 깐도리님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놨는데요. 요것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스킵하고요. 일단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여기 있는 거는 TCP 프로토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TCP 프로토콜은 우리가 나중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IP하고 IP 쪽 레이어하고 막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TCP 커넥션을 한 다음에 보내줘야 되는 것은 이거 왜 전체 그림이 다 안 나와 있지? 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딱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예요. TCP 아니구나. 자, 여기 IS야? LSIS 프레임 포맷이라고 된 거 보이죠? 하여간 얘를 보내주면 되는데요. 보내줘야 되는 데이터가 보내줘야 할 데이터가 크게 구분하자면
헤더와 데이터로 구분된다. 헤더와 데이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헤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헤더라고 써놨다, 그죠? 근데 그 헤더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놨는데, 데이터가 크게 헤더 더하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헤더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컴퍼니 아이디가 크기 보이죠, 그죠? 크기 바이트라고 되어 있고 10이라고 된 것은 길이가 10인 바이트 배열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가 10인 바이트 배열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바이트 헤더 10 10개짜리 바이트 배열이다. C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트 헤더 뉴 바이트 배열 10개짜리가 있다. 그러니까 길이가 10인 바이트 배열이다 이 말인 거고요. 근데 이게 컴퍼니 아이디가 헤더의 다가 아니라 요거랑 다 합해가지고 요만큼이 헤더라는 의미니까, 헤더의 길이가 지금 몇인가 살펴보면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바이트인 겁니다. 이때 헤더의 길이는 20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헤더 부분은 별로 변경사항이 없어요. 내 PLC CPU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PLC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할 건데, 지금 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상대로 하니까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헤더 20바이트를 설정하니 결론적으로 녹한다는 잘 작동되었는데, 녹한다가 사용하는 PLC와 동일한 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모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극복하시고, 일단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아래쪽에 가보시면 예시가 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요 예시 보이죠? 요 예시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작동되는 헤더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고정입니다. 콘스탄트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XGT 서버 프로토콜의 헤더 부분은 그냥 고정 값인 거예요. 변화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닌데. 완전 변화되는 게 없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랭스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 보이는 랭스 부분. 데이터의 길인데요. 그건 나중에 코딩하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느낌에는, 헤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크게 읽기 작업과 쓰기 작업이 가능하다. 읽기 작업은 뭡니까? PLC에 있는 어떤 정보를 마스터 장비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가지고 오는 거고, 쓰기 작업은 제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그 명령. 그리고 각각 읽기 작업하고 쓰기 작업도 또 갈림길이 두 개씩 발생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개별이라고 된 거하고 연속이라고 된 거 보이죠? 잠시만요. 읽고 쓰기 맞나? 이게 뭐지? 개별. 이거는 저 C넷에 있던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크게 읽기와 쓰기 작업이 있는데, 읽기 작업과 쓰기 작업에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 하겠습니다. 읽기 작업은 마스터 장비에서 PLC 내부의 값을 메모리 값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개별 읽기와 연속 읽기가 가능하고 개별 읽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 메모리 값을 읽어오는 것이고 연속 읽기는 붙어 있는 메모리 값을 읽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개별 읽기는 메모리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 읽기는 마치 배열처럼 메모리가 시작 번지로부터 여러 개 연속적인 값을 한 번에 읽어드릴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읽기 기능에 연속 읽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개별 읽기는 연속되어 있는 것도 개별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고 대신에 길이가 좀 길어지게 쓸데없이 길이가 좀 길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연속 읽기는 메모리가 띄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자, %mw0이 있습니다. %mw0 읽어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mw1하고 %mw2까지 요 세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PLC에 있는 값을 컴퓨터 쪽으로 가지고 가려면 연속 읽기를 하는 게 적절하겠죠. 여기서부터 다 연속돼 있으니까 MW0, 1, 2 세 개의 메모리는 붙어 있습니다. 연속 읽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0번, 7번, 100번 요렇게 세 개의 값을 동시에 읽어가려고 할 때 개별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 떨어져 있는 거를 한 개 가지고 가도 되고 여러 개를 가지고 가도 되고 그거는 지 마음인데 연속과 개별의 차이는 결국 메모리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를 연속해서 읽어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붙어 있는 거를 개별적으로 읽어갈 수는 있죠. 붙어 있는 거를 개별적으로 읽어갈 수는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를 연속해서 읽어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 읽기라는 게 연속 읽기 기능을 포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반대도 동일해요. 자, 쓰기 작업은 마스터 장비에서 PLC 쪽으로 데이터를 그 명령을 뭔가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고 개별 쓰기와 연속 쓰기가 가능하고 그 기능은 읽기와 차이가 없다. 연속 쓰기라는 거는 붙어 있는 메모리에 한 방에 쓰는 거를 말하는 거고 개별 쓰기는 떨어져 있는 거에 하나하나 쓰는 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 그때 요 명령어 코드가 중요하죠. 명령어 코드가 읽기는 5400이고 일단 5400이라고 읽겠습니다. 쓰기는 5800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느냐? 헤더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헤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이거 들어가는 건가? 이거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5400이냐 5800이냐가 들어가면 되는데 5400으로 보내면 PLC가 5500으로 응답을 하고 5800으로 보내면 5900으로 응답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데이터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별이냐 연속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일단 이런 느낌만 가지십시오. 아직 자세한 설명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설명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요. 일단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인데 여기 컴퍼니 헤더 보이죠? 요 부분이 좀 전에 말했던 헤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제일 첫 번째가 읽기 작업을 할 거냐 쓰기 작업을 할 거냐 이제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쓰기 읽기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540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쓰기 작업을 할 거면 5800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데이터를 다룰 건지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하고 그때 특별하게 1400이라고 쓰면 연속해서 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개별 작업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블록 개수와 변수 길이와 데이터 개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샘플을 몇 개만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매뉴얼만 보고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자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 두 개의 예시 정도를 얘가 제시를 하는데요. 개별 읽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개별 읽기와 그리고 연속 읽기 쓰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상상력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 상에서 잘 보시면 자 어디까지가 헤더냐면 체크썸이라고 된 것까지가 헤더예요. 그리고 체크썸은 우리 사용 안 해도 돼요. 사용 안 할 겁니다. 체크썸 부분에다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줘도 되는데요. 체크썸을 뭐 다르게 안 썼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 블록 지정하는 요 부분이 헤더 부분입니다. 헤더 요 컴퍼니 아이디 부분은 아까 10개의 길이를 가지는 바이트 배열이었는데요. 그 아스키 코드로 쓰면 됩니다. LSIX-XGT-N/N 이게 아스키 코드로 그대로 제일 처음 10바이트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PLC 정보, CPU 정보, 프레임 방향, 번호, 뭐 요까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직접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 정도 느낌만 가지고 이제 C#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사전에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이 LSPLC에서 메모리를 표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MW 0하고 %MD 0하고 %ML 0하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직접 그 입출력 포트를 제어할 때는 QX %QX 0.0.0 이렇게 하면 출력 0번이죠. 그리고 %IX 0.0.0은 입력 0번이고요. 요게 15번까지 있더라. 일종의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GPIO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냥 메모리인 거죠. 메모리를 메모리가 되는 거고, 요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MX0 있고, 요 네 개가 여기 상에서 보시면 데이터 형식이라고 된 거 보이잖아요? 요 데이터 형식이 한 개 더 있구나. B도 있습니다. B %MB0 요게 비트고 이게 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워드예요. 그리고 이게 더블 워드, D워드, 롱 워드죠. L워드. 자, 이 비트는 1비트예요. 한 개의 비트로 구성된 거고, 얘는 8비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워드는 16비트입니다. D워드는 32비트입니다. L워드는 64비트입니다. 그럼 요때 데이터 형식이 비트, 바이트, 워드, D워드, L워드 딱 보인다, 그죠? 요거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 연속은 바이트밖에 안 돼요. 연속은 자료형이 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읽기 작업을 할 때는 시작하는 주소와 길이로 구성될 거예요. 딱 생각을 해보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MB0부터 해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와라. 10바이트를 읽어와라. 요런 형식의 나중에 명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딱 앞으로 예측해 보건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형식이 그거구나 하는 걸 알아내시면 되겠고, 모든 요 앞에 H라고 붙은 거 이거는 16진법을 나타냅니다. 요것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요 매뉴얼 상에서 보자. 자, 이제 9번부터 자 9번. 자 매뉴얼 상에서
숫자 앞에 h가 붙은 것은 16진법을 말한다.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김주학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감기에 걸렸지만 열심히 하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H54는 0x54 0x00을 말한다. 그리고 얘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0x54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XGT 서버 프로토콜은 숫자를 뒤집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 워드를 표현할 때 16진법의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뒤집어서 전송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을 전송하고 싶다면 16진법으로 표현하면 0x 네 자리의 유효 숫자가 있으니까요. 000A입니다. 0x000A입니다. 그리고 계산 못하시면 계산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 마우스 어디 갔냐? 자, 요 계산기 윈도우 계산기를 프로그래머용으로 하시고요. DC 10진수입니다. 10진수 10을 헥사로 하면 A다 그렇죠? 요거 네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앞에는 0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000A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값이 되는데 이것을 전송할 때는 0A00이라고 보내줘야 돼요. 0A00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본 데이터에서 0x00, 0x0A, 0x00하고 0x0A를 8비트로 구분했을 때 0x00을 상위 바이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상위 바이트라 하고 0x0A를 하위 바이트라고 하는데 두 개의 전송 순서를 바꿔서 전송한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상위 하위 순서가 아니라 하위 상위 순으로 전송을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에서 5400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0054인 겁니다. 0054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나중에 요 예시 데이터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블록 개수라고 된 부분 보이죠? 블록 넘버. 내가 보낼 그 데이터에 블록이 몇 개냐는 거예요. 메모리 몇 개를 동시에 쓰거나 읽기 작업을 할 것인가. 한 개를 할 거면 1이고 두 개를 동시에 할 거면 2입니다. 그럼 지금 얘가 블록 개수 부분이 0100이잖아요. 0100. 그러면 0100이라는 것은 0x0100은 요 값을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면 0100이잖아요. 10진수로 하면 256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바이트가 뒤집혀서 왔으니까 0001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 두 개하고 요거 두 개하고를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를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럼 얘는 0001이 되는 거고 요거는 0001을 헥사로 하면 헥사 1을 10진수로 하면 10진수도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이라는 말이죠. 한 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 길이 부분이 지금 0400이라고 표현된 것도 마찬가지로 4개라는 의미입니다. 뭔지 알겠죠? 바꿔서 전송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C#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일단 PLC에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이거 잼플 13-1 언어는 ST. 왜 열 수 없다 그러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던데요. 껐다 켜겠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차희님께서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그잼플 13-1 갑자기 만들어지죠? 왜 안 만들어졌지? 자, 제일 처음 할 것은 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로컬 변수에다가 자, 더미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간 PLC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뭐든 있어야 얘가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자, 방금 만든 더미라는 변수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펄스라는 값을 대입을 하겠다라는 ST 코드를 작성하고 코딩 끝났습니다. F-in의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F-in의 설정에 지금 이 PLC의 IP 주소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인터넷 공유기에서 쓰라고 자동으로 설정하는 게 일단 1번 규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PLC 자체에 화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P 주소가 들쭉날쭉하면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P 주소를 딱 고정하는 고정 IP 방식을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는데요. 하여간 지금 제어하는 컴퓨터하고 이 PLC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 컴퓨터하고 이 PLC하고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설정을 얘한테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번을 근데 이 국번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동이 되던가. 국번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지는 않으니 그냥 1이라고 해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1이라 하고, 그 다음 요 IP 주소 부분을 자 컴퓨터에 요 돋보기 누르시고 명령 프롬프트 CMD를 켭니다. CMD. 그리고 요거는 이미 했던 거니까요.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IP config라고 칩니다. 그럼 지금 이 컴퓨터에 요 컴퓨터의 IP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요 컴퓨터의 IP 주소인데요. 그럼 192.168.03이라는 주소가 이 컴퓨터의 주소고, 3 대신에 다른 숫자를 요 PLC에다가 먹이고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내가 수동으로 PLC의 IP 주소를 설정할 적에는 그 주소를 내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된 다른 장치가 쓰지 않는 주소여야, 고유한 주소여야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임의로 100번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92.168.0에 100이라고 쓰고, 서브넷 마스크는 여기 255.255.250이죠. 잘 설정되어 있죠. 그 다음 게이트웨이는 192.168.01이라고 되어 있죠. 192.168.01. 그럼 설정 끝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하고 어차피 통신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의 주소하고랑 똑같이 하는데 이 주소에서 끝자리 한 자리만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고, 요 서버 모드가 XGT 서버면 되는 겁니다. XGT 서버. 그럼 다 끝났죠? 요거 나중에 제 방송 끝나고 캡처 해가지고 요 자료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시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요.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중에 캡처를 하게 되면 이
방송이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캡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지금 이 코드를 이제 PLC 전원을 올려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를 딱 켰고요. 그 다음 요 이더넷선, 유선 인터넷선을 딱 연결해줬고 반짝반짝반짝 해줘, 그죠? 그 다음에 접속을 딱 시켜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쓰기. 자, 그리고 이제 1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LSPLC의 %QX 0.0.0에 파일럿 램프를 한 개 연결하고 온오프 하는 연결하고 XGT TCP로 연결한 다음 XGT 서버 프로토콜로 온오프 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이게 1번 예제입니다. 그럼 램프를 하나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그림은 이미 그려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볼에 와서 쓰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파일럿 램프 하나를 IO-링크에 A11번에다가 연결하면 그 자리가 %QX 0.0.0이고 거기다가 램프를 하나 달면 끝나는 상황이죠, 그죠? 빨간 램프를 달겠습니다. 녹색 램프를 달겠습니다. 자, 램프의 플러스는 24V, 마이너스를 A11번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A11번. 됐다. 그럼 이제쯤 C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C샵 해보도록 하죠. 일단 좀 이론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론적 절차. C샵에서 TCP와 XGT 서버로 제어하기 위한 자, 1번 C샵에서 LSPLC에 TCP 연결을 한다. 그럼 C샵에서 LSPLC에 TCP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2번 C샵에서 LSPLC에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가? 그리고 C샵에서 LSPLC를 제어하기 위한 XGT 서버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4번 기본 통신 방식이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방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마스터 장비가 그 PLC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뭐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항상 응답을 할 것이다. 이게 가장 베스트한 경우인 거죠, 그죠? 근데 항상 베스트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스터 장비가 데이터를 리퀘스트 했는데 인터넷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스터 장비에서는 이 PLC의 작동 상태가 안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PLC가 통신이 단절되었거나 꺼져 있거나 하게 된다면 응답,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보낼 수가 없게 된다. 물리적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래밍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스터 장비에서 슬레이브가 PLC가 당연히 응답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코딩을 하게 되면 무한 교착 상태, 그러니까 무한 루프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 안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무한 루프를 탈출할 수 있는 타임아웃 설정을 수동으로 구현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모드버스 TCP에는 이미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구현을 해놨어요. 보냈는데 일정 시간 안 보내면 그냥 실패한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이 모든 기능을 우리가 손수 한 땀 한 땀 구현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요거 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소름이다, 그죠?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켰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게 되었네요.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윈도우 포맵 .NET 프레임워크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NET 코어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거 PLC 13_1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먼저 요 화면에 자, 버튼을 크게 2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버튼의 역할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PLC와 TCP 연결. 이거는 연결 종료. PLC와 TCP 연결 종료. 그리고 그 램프를 켜고 끄는 버튼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램프 켜기. 어딨냐? %QX 0.0.0에 0을 ON 하기. 요거는 %QX 0.0.0을 오프 하기.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 좀 빨리 감기를 빨리 좀 물리쳐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응답 같은 게 올 거니까요. 뭐 결과를 확인할 간단한 조그만한 그 결과창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죠. 리치 텍스트 박스. 요렇게 할까? 요정 좀 길게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자,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잘 보이게.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코드 들어갈 건데요. 일단 메인 폼에 코드 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전역 변수 부분에다 C샵에서 C샵의 전역 변수 위치입니다. 전역 변수로 TCP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근데 TCP 클라이언트라고 치면 얘가 TCP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까지만 쓰면 요 딱 눌러보시면 TCP 클라이언트라는 걸 쓰려면 여기 Using System Net Socket이라는 걸 써야 된다라고 여기 딱 코멘트를 남겨준다, 그죠? 요걸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게 추가가 되면서 색깔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C샵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LSPLC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커넥션을 할 건데요. 일단 TCP LSPLC와 연결을 누르면 잠시만요. 네트워크 스트림도 있어야 되나?
그건 상관없겠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결하기 버튼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만든 LSPLC라는 이름을 한 거에 여기에 잠시 얘 이렇게 쓰는 게 맞던가?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여기 TCP 클라이언트라는 요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의 네 번째를 보시면요. 문자열 하나하고 숫자 하나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요 자리는 IP 주소예요. 문자열로 해야 됩니다. 스트링 PLC의 주소 PLC의 IP 주소죠, 그죠? IP 주소. 그리고 뒤에 붙는 거는 포트 번호. 포트 번호는 아까 TCP로 하게 되면 2004번이었죠. 그래서 2004는 고정입니다. 그럼 IP 주소는 제가 뭘로 해놨냐면 아까 여기 가보시면 100번으로 해놨다, 그죠? 192.168.0.100입니다. 192.168.0.100 2004 됐죠? 그리고 LSPLC의 커넥트 이거 하면 되지? 잠시만요. 여기다가 쓰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라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연결하는 게 완료가 된 거고요. 제가 만약에 LSPLC가 커넥티드라는 속성을 가지는데요. 이 커넥티드라는 이 속성이 true면 현재 접속이 된 거고 false면 접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결과를 여기 리치 텍스트 박스 1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거는 성공한 경우가 되는 거고 이건 실패한 거겠죠. 그럼 성공을 만약에 했다면 리치 텍스트 박스에다가 성공 접속 성공이라고 해주고 실패하면 접속 실패. 그리고 연결을 했다면 끊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겠죠. 연결 종료를 누르게 되면 접속 종료라고 하는 것은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종료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C샵의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요 상태까지를 클래스의 이름만 만든 것이지 클래스 자체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만약에 접속되어 있다면 접속을 해제하겠다. 요런 어떤 규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C샵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 LSPLC라고 된 요 TCP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지금 얘가 이 코드가 호출되지 않는다면 null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null 상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가 null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이 LSPLC가 커넥티드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죠? 이렇게 구문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C샵의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이 코드가 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약간 스스로 한번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설명하면 한 달 지나도 예제 하나 못 만드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때 디스커넥트 하는 겁니다. 디스커넥터는 어떻게 하지? 클로즈가 있네요. 클로즈. 그러면서 여기다가 리치 텍스트 박스에 연결 종료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그럼 일단 접속하고 끊는 게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걸 누르면 접속 성공. 이걸로 안 들어가네. 잠시만요. LSPLC가 이건가?
커넥티드가 돼 있을 때 끊는 거죠. 아, 왜 느낌표를 왜 붙였지? 커넥티드가 접속이 돼 있다면 접속 해제하는 거니까 커넥티드가 돼 있으면 해제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됐다, 그죠? 연결과 접속 끊는 것까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게 %qx 0.0.0에 쓰기 작업을 하는데 on 명령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이트 배열이고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터는 바이트 배열이고요. 요 안에 순서대로 쭉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 나와줘야 되는 게 요 16진수로 표현해도 되고요. 아스키 코드로 표현해도 됩니다. lsis-xgt // l 문자로 l이죠. 이게 아스키 코드 표현 방법이죠. l s i s 근데 얘는 지금 바이트 배열이니까 얘를 바이트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16진수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0x4c.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싫으면 여기다가 0x4c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0x4c라는 저 표기 방법을 아스키 코드로 표기를 한 게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C샵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프로그래밍 코드상에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L로 보여질 것인가, 숫자로 보여질 것인가, 그 차이를 논하자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ls-xgt /n /n xgt /n /n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컴퍼니 아이디 부분이죠. 컴퍼니 아이디 10바이트.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PLC 정보인데요. 이 PLC 정보는 0x00 두 개를 집어넣으라고 돼 있죠.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0x00. 요게 저 PLC 인포 2바이트. 그 다음 CPU 정보는 0xA0이라네요. 0xA0 CPU 정보 1바이트. 아유 죽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프레임 방향 0x33입니다. 프레임 방향 0x33. 다음 프레임 순서 번호.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주고받는 상에서 인덱스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뭐 메시지 번호를 관리하는 뭐 그런 차원인데요. 0x00 두 개를 쓰라네요. 그죠? 이거는 프레임 순서 번호 2바이트. 그 다음 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 일단은 길이라고만 써두죠. 0x00이라고 해두고 일단 길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2바이트입니다. 데이터의 길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데이터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길이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써두고, 자 그리고 위치 정보와 체크섬 이거 두 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0x00 두 개입니다. 이게 위치 정보, 이게 체크섬. 요까지가 헤더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인데요. 명령어
이거는 0x5400은 읽기 작업이고 아까 쓰기 작업은 5800이었잖아요. 그래서 0x58 0x0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기 작업 2바이트. 다음 데이터 타입이 뭐냐?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2바이트로 써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는 게 아까 위쪽에서 저는 지금 비트를 플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000이라고 쓰면 되겠죠. 0x00 0x00 데이터 타입 지금은 이거 2바이트고 지금 0x00이라는 거는 비트를 제어를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비트를 제어. 그 다음에 예약 영역이라고 된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0x00 두 개. 나중에 뭐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 블록 개수. 이거는 내가 지금 동시에 제어하려고 하는 메모리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한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0100이라고 쓰면 됩니다. 0100. 그럼 이거는 블록 개수 2바이트고 지금 이것의 의미는 제어 명령이 한 개이다. 이 멘트는 여기다가 적는 게 낫겠다. 자, 제어 명령이 한 개다. 이거는 비트를 제어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변수 길이는 뭐냐면 요 뒤쪽에 나오는 데이터 주소의 아스키 코드가 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일단 변수 길이는 2바이트니까 물음표로 해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 0x 뭐뭐 0x 뭐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변수의 길이인데요. 요때 이 변수의 길이라는 거는 제가 퍼센트 q x 배열이죠. qx 0.0 여기다가 지금 쓰기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요때 이거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8개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때 말하는 8개가 10진수 8이 16진수로 해도 8입니다. 0008이에요. 0008인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변수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0x0008이 들어가되 상위 하위가 뒤집힘으로 0x08 0x00 순으로 입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가 08이 되는 거고 요 자리가 0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아스키 코드니까 바이트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여기서 끝인데요. 요거는 읽기 작업일 때 여기서 끝이고 쓰기 작업은 한 개를 더 보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블록 개수 데이터 잠시만요. 이래 보니까 좀 헷갈리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변수 길이 데이터 주소 데이터 개수와 데이터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요. 근데 이 예시만 봐갖고는 그게 안 나오는 거다. 그죠? 잠깐만요. 요 뒤에 바로 그냥 쓰기 하면 되던가. 그러니까 요 뒤에 달라붙는 게 지금 여기다가 내가 뭐를 전송할 건지의 데이터를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요. 방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추측해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그 답을 얻었었는데요. 잠시만요. 값의 개수와 값으로 구성이 되네요. 값의 개수와 값. 그럼 지금 여기다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은 2바이트인데요. 요거는 값의 개수입니다. 요거는 메모리 주소, 메모리가 되는 거고, 메모리 주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값의 개수는 저는 지금 한 개 보낼 거예요. 자, 1비트를 전송하는데, 최소 전송 단위가 바이트이다. 그래서 한 개를 1바이트를 보내겠다. 010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붙는 게 그때 보내겠다는 1바이트가 0x01이 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값입니다. 그럼 요 값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PLC에서 %QX 0.0.0이잖아요. 얘는 비트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0이면 오프고 1이면 온입니다. 맞죠? 근데 요 0이라는 값을 데이터를 주고받는 최소 단위가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8비트라는 거예요. 얘는 00000000 이진수로 하면 이거와 같죠. 그죠? 비트가 8개니까 얘는 00000001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16진수로 하면 0x00이고 얘를 16진수로 하면 0x01인 거예요. 그러면 0이라는 거는 0x00인 거고 1이라는 거는 0x01인 거하고 값은 같은 거예요. 근데 비트로 0 또는 1을 보내주고 싶은데 최소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단위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요런 표기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비트 한 개를 제어를 하는데 8비트를 보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규칙이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값. 이거는 자 on을 하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한 개예요. 데이터의 길이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보자. 여기.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데이터이다. 요 지점부터 요거 위는 그러니까 사실 문서상으로 보면 아니다. 문서에도 요까지가 헤더라고 돼 있나? 맞네. 저 뻘쭘하네. 하여간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몇 바이트인지를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일단 한번 세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개네요. 그럼 총 20일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길이는 20일. 다시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뭐지? 중간에 꼬였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1개 맞네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요 21이라는 거를 여기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1번 21을 16진수로 바꾼다. 자, 계산기에서 자 10진수 21을 16진수로 하면 15잖아요. 15죠. 근데 10진수로 써도 상관없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보낼 데이터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요거는 16진수 표기 방법이고 여기다가 21이라고 요 자리에다가 그냥 데이터 길이를 쓰는 겁니다. 됐죠? 10진법으로 10진법하고 얘를 16진법으로 쓰나 총양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수는 같은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코드상에 10진법을 쓸 거냐 16진법으로 쓸 거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그래도 기왕지사 전부 다 16진법으로 됐으니까 얘를 굳이 16진수로 쓰려면 0x15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0x15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0x15라고 쓰든지 아니면 0x를 떼고 21이라고 쓰면 그거는 10진수로 해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21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바이트의 개수가 21인 것을 의미를 한다. 됐죠? 그럼 요 값은 언제 쓰게 되느냐? 지금 여기 데이터의 길이가 요 메모해 놓을게요. 데이터의 길이가 255 이하일 때는 첫 번째 자리만 사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숫자가 255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데이터의 길이가 255의 길이를 가진다면 255를 넘어선다면 요 자리까지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써도 이 길이가 255까지 그렇게 길어질 여지가 없을 거거든요. 지금도 길어 보이긴 한데 이거 생각해 보면 21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한 10개 정도를 해도 200 뭐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요 자리만 쓴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요 두 자리를 근데 이거는 좀 퍼펙트한 설명이 아니긴 한데 16비트를 8비트 두 개로 쪼개는 방법만 안다면요. 요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작업을 요 안에서 그냥 해버릴까? 요 안에서 그냥 해버릴까? 변수의 길이. 일단은 그냥 얘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요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럼 이 바이트 배열을 이제 전송을 해주면 되죠. 접속은 무조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열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들어둔 데이터를 PLC에게 TCP로 전송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하려면 네트워크 스트림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잠시만요. 그것도 전역 변수로 그냥 해야 되겠다. 자, 네트워크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야 NS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접속에 그냥 관련된 거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관련된 부분은 요거예요. 얘는 접속과 관련됨. 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관련됨.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요. 자, 두 개가 커넥트 한 다음에 위에 만들어둔 네트워크 스트림은 NSPLC의 get 스트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연결한 다음에 그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쟤한테 주는 거예요. 마치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통신은 네가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툭 던져주는 것이다. 좀 영문 성명이 좀 어렵네요. 성광님 맞나요? 반갑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성광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 NS, 요 네트워크 스트림도 연결이 됐다면 끊는 게 또 저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결 종료했을 때 네트워크 스트림도 NS도 클로즈 하는 걸로 일단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 이제 NS라는 걸 쓰면 돼요. 자, NS에 자, 라이트 보인다, 그죠? 가로 열면 3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요거 우리가 만들어둔 요 데이터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오프셋이에요. 어디 지점부터 데이터를 보내면 되느냐? 0번부터 데이터의 길이까지를 보내라. 이 자체가 뭐냐면요, 요거 그냥 통째로 다 보내라 이 말이에요. 데이터 배열을 모두 다 전송해라 이 말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 보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응답이 올 거니까 응답을 기다려라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요. 기본 작동 원리는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hile true 무한 루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탈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탈출 조건은 뭐냐면 응답이 오면 브레이크, 응답이 오면 멈추고, 그리고 지정된 시간 이내에 응답이 안 오면 그래도 브레이크인 겁니다. 됐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보죠. 응답이 왔다는 것은 if 네트워크 스트림이 이거 맞나? 네트워크 스트림의 데이터 어베일러블이 true가 되면 응답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십시오. 그러면 브레이크 응답이 왔다. 그러면 요 while 루프를 멈추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지정된 시간 안에 응답이 안 오면 브레이크,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while 루프 들어오기 이전의 시간과 while 루프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데이트 타임 스타트는 데이트 타임 점 now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while 루프 들어가기 진입하기 직전의 시간을 저 스타트라는 변수 안에다가 딱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물 한 병만 갖고 와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있었네. 자, 그런 다음 근데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뭐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하나 더 재는 거예요. now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while 루프 들어가기 직전에 시간이 딱 고정된 거고, while 루프 들어간 다음에는 얘가 계속 호출되면서 시간이 계속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시간 차를 계산하는 겁니다. now 빼기 start가 데이트 타임 두 개를 빼면 타임 스팬이라는 형식이 되는데요. 요거에 점을 찍어보면 토탈 밀리세컨드. 얘네들 시간차를 밀리세컨드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가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 시간차가 타임아웃을 한 500ms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루프로 들어온 뒤로 0.5초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0.5초가 지났으니까 더 이상 PLC가 응답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럼 멈추면 되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 그러면 지금 요 경우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된 거고,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됐으니까 응답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되는 거고, 얘는 비정상적으로 응답이 됐으니까 응답할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울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자, 부울 is timeout이라 하죠. 그리고 기본값은 펄스로 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이 true면 발생한 걸 할게요. 그럼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얘가 true면 되고, 얘는 이거 안 건드려지면 펄스인 채로 넘어갈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while 루프 다음에 만약에 요 is timeout이 not이다. 이거랑 같은 거죠, 그죠? 얘가 펄스다.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응답할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읽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NS에 자 리드. 그럼 읽어드리는 버퍼가 하나 필요하니까요. 그거는 저 위에 전역 변수로 한번 만들어 두도록 하죠. 자, 바이트 리시브 버퍼 이렇게 하죠. 리시브 버퍼는 한 255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255 정도의 길이. 수신 버퍼. 그럼 여기다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NS에 네트워크 스트림에 리드. 자, 요 수신 버퍼에 0에서부터 요 수신 버퍼의 길이까지 이렇게 해두면 지가 알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읽어드리고 그 읽어드린 개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int count
그럼 요때 이 카운트는 읽어드린 데이터의 길이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읽어드린 결과를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요 리치 텍스트 박스에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복문이 돌아가요. 포문으로 하겠습니다. i는 그러면 카운트까지 돌면 되겠죠. 길이만큼 돌면서 자 리치 텍스트 박스에 16진수로 하나씩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 돌기 이전에 리치 텍스트 박스를 깨끗하게 클리어를 딱 해주고 플러스는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리시브 버퍼에 i 번째 거를 스트링으로 출력하는데 x 포맷을 지정하는데 16진수로 출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콤마를 구문자로 해라. 그러면 이 말 자체는 응답받은 데이터를 16진수로 결과로 출력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길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길죠? 그럼 요거 한 세트하고 요거 하고 요거는 이제 끄라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온 오프의 차이는 얘가 0이면 그게 오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응답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응답은 여기 그게 나와 있나? 없는 것 같네. 하여간 정상적으로 응답을 했다와 응답에 실패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요대로 한번 돌려보죠. 응답이 뭐가 오는지도 보고 실제 지금 램프가 얘가 켜지겠는가? 안 켜진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될까?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온, 바로 한 방에 됐네요. 오프, 온, 오프. 그럼 온 했을 때 요 데이터하고 오프 했을 때의 데이터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 4C 뭐 랄랄랄랄랄라 된 거는 얘도 딱 보니까 요거겠죠. 그죠? ls, is 랄랄랄라 역슬래시 n 된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근데 일단 요거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결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생각은 1번 예제가 XGT 서버 프로토콜에서 쓰기 작업에서 그 리스폰스의 의미, 그러니까 응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쓰기 작업은 마스터 장비에서 PLC 쪽으로 명령이 전송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응답 데이터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응답 데이터는 지금 마스터 장비가 전송한 명령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냐 아니냐 정도로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응답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을 때를 ACK라고 얘네들은 표현해요. ACK. 그리고 아닐 때는 NAK인가? 이 용어는 한번 이 문서에는 없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은 응답이 성공했어요. 응답이 성공한 거고 잘못 보내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보내는 예시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부러 하나 틀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길이가 21인데 잘못해가지고 20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연결해서 딱 해보면 해봐 여기 FF 뭐 이상한 게 눈에 띄는 거 보이죠? 얘는 FF가 없는데 얘는 FF가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어느 지점을 확인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송신했냐 실패했냐를 구분하면 되는가? 아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요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 이게 실패했을 때의 샘플이죠. 똑같은 건데 위에는 성공했을 때의 샘플이고 밑에는 실패했을 때의 샘플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요 자리가 00이냐 FF냐의 차이를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자리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번, 27번이 26, 27번 데이터가 0x00이면 정상 ACK이고 0xFF이면 NAK이다. 맞죠?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배드 케이스니까 여기서 응답한 데이터 출력도 하고 자 만약에 요거 한 뒤로 자 만약에 응답받은 요 리시브 버퍼에 26번이 0x00이고 27번도 0x001 때 그때만 지금 성공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실패한 거죠. 그죠? 아, 그럼 요 때를 리치 텍스트 박스에다가 정상 응답 요렇게 표기를 해주고 얘는 비정상 응답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요거 똑같이 요 버튼 쪽에도 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그거를 감지를 해낼 수 있겠는지를 보면 되겠죠. 비정상 응답, 정상 응답 체크된다 그죠? 정상 응답, 비정상 응답. 아 그럼 요거는 응답에 실패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또 뭔가 어떤 뭐 사람한테 시각적인 피드백을 보여주면 되겠죠. 지금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오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데이터의 길이가 21이어야 됐다 이거였죠.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이게 1번 예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켜라 꺼라 켜라 꺼라 켜라 꺼라 켜라 꺼라. 됐죠? 어렵다. 자, 이거는 예제 1번에 대해서. 자, 이제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예제 2번은 예제 1번에서 %QX 0.0.0의 켜짐과 꺼짐 상태를 개별 읽기 명령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이제 읽기죠. 이거는 개별 쓰기였죠. 개별 쓰기. 이거는 개별 읽기. 자, 그럼 예제 1번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장을 딱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카피해가지고 예제 2번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대로 두고 버튼을 2개를 더 만드는 거죠. 아, 1개만 더 만들면 되겠네요. 요거 여기에 상태 점검하기.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까? 아, 그리고 요 결과를 요 옆에 레이블로 출력하면 되겠네요. 켜졌냐 꺼졌냐를. 아, 너무 크네. 자, 지금은 그냥 상태. 이걸 눌렀을 때 켜져 있으면 켜져 있다, 꺼져 있으면 꺼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는 요걸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요만큼을 복붙을 하되 목적에 맞게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읽기 작업, 개별 읽기 작업. 그럼 쓰기 작업하고 읽기 작업의 차이는 일단 이게 요 부분이 읽기 작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여기 나와있죠. 54빵빵. 54빵빵이면 개별 읽기 작업이니까 540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읽기 작업은, 쓰기 작업은 내가 뭔가를 보내줘가지고 쟤를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읽기 작업은 값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값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상에서 값의 개수하고 값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요까지가 읽기 데이터의 끝지점이 되는 거죠. 맞죠? 납득하실 수 있죠? 그러면 길이가 바뀌게 된 거잖아요. 아까는 21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데이터라고 돼 있죠. 그죠? 표기해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21개에서 3개 지웠으니까 18개인 거 맞죠? 그래서 요 자리가 18이 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의 길이는 18이고요. 요거를 굳이 16진수로 적으려면 1입니다. 그래서 0x1, 2라고 써도 상관없다. 근데 그래 안 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으니까 18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러면 됐죠. 그럼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어디에 켜짐과 꺼짐의 데이터가 몇 번째 바이트에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여기 예시가 나와 있네요. 개별 읽기 작업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데이터 상에서 보면 바이트 번호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자, 데이터의 개수와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표기가 된다니까 뭐 보내보면 알겠죠. 보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얘를 ON 한 상태에서 ON 상태의 데이터를 하나 메모해두고 OFF 한 다음에 요 데이터도 이렇게 2개의 샘플을 상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현재 켜짐이죠. 이게 꺼짐입니다. 어디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보시면 다 똑같은데 얘는 여기가 0이 1이고 얘는 여기가 1이고 0이잖아요. 얘가 1이면 켜져 있는 거고 얘가 0이면 꺼져 있는 거다. 맞죠? 그리고 이거 해석해 보시면 여기 있는 0일은 근데 잠깐만요. 얘는 왜 또 근데 안 뒤집혀서 오지? 보낼 때는 뒤집어서 보내는데 받을 때는 안 뒤집혀서 오네요. 여기까지가 길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응답 데이터 해석하는 것도 우리 같이 해보죠. 이거는 읽기 작업이니까 개별 읽기 작업의
응답 데이터 해석하기. 요게 켜짐일 때고 이게 꺼짐인데 지금 여기 상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자료로 남기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떻게 적을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거 두 개가 합해가지고 응답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 그거 어디서 참고할 수 있느냐? 데이터의 개수하고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날라오잖아요. 변수의 길이,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게 변수의 길이, 데이터의 개수. 결론적으로 이게 0이냐 1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 데이터를 면밀히 해석하자면 괄호 부분은 그냥 공통적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이게 합쳐가지고 1이면 뒤에 1바이트를 읽어드리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프로그램을 좀 오토매틱하게 길이가 막 가변적이게 되면 예를 들어 이거는 요럴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반드시 한 개만 읽거나 두 개만 읽거나 하는 형식으로 개수가 미리 지정된다면 상관없다. 미리 한 개나 두 개 딱 지정이 돼 있다면 우리가 요 길이가 딱 항상 응답되는 데이터의 길이가 같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모리 번지를 사용자에게 선택해서 읽기 작업을 한다면 응답 길이가 가변적이므로 C#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응답 개수가 미리 설정되어 있으면 응답 길이가 딱 고정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만 파악해가지고 쏙쏙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한테 어떨 때는 한 개 읽어오고 어떨 때는 두 개 읽어오고 어떨 때는 세 개 읽어오고 사용자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길이가 들쭉날쭉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위치가 데이터고 어디 위치가 개수냐를 파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똑똑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만 보고 이거는 나중에 좀 어려운 형태로 갈 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방금 그거 끄면 안 되는데 껐네. 자 다시 위치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위치를 인덱스를 알아내면 되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번이네요. 29번. 응답 데이터에 그러니까 한 개의 비트를 요청했을 때 응답 데이터의 29번 위치가 0이면 꺼짐 상태이고 1이면 켜짐 상태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요것도 딱히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쓰기 읽기 작업에서 이거는 쓰기, 이거는 읽기. 자 그럼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죠. 정상 응답이냐 뭐 이런. 근데 얘도 이 위치가 동일한가? 이거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위치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럼 지금 이 길이가 18인데
17이라고 해놨다. 그럼 이거는 비정상 응답이 오겠죠? 그죠? 그럼 요거 위치를 한번 보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맞네요. 26, 27.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자, 만약에 리시브의 29가 자 0이면 꺼진 거고 아니면 켜진 겁니다. 꺼짐, 켜짐. 그러면 레이블 1의 상태를 바꾸면 되겠죠. 라벨 1의 텍스트는 자 상태 꺼짐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켜짐 온, 이거는 꺼졌으니까 오프. 그럼 예제 2번에서 코일 한 개의 상태를 읽어오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죠. 지금은 켜져 있는데 왜 꺼짐이지? 맞다. 저 개수를 아까 잘못되게 바꿔놨다, 그죠? 18. 아니, 항상 꺼짐이네요. 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0인데 30인데 왜 그렇게 짧게 개수를 셌죠? 32번입니다. 32번. 여기도 잘못 써놨죠. 32번. 자, 그럼 지금은 램프가 딱 켜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켜짐. 끄면 꺼짐, 켜짐, 꺼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램프 하나를 XGT 서버인데 TCP 이용해가지고 그 코일의 램프의 상태를 제어하거나 읽어오는 거 완료됐습니다. 저 물 한 병 더 가지고 오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거 했으니까 다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2번은 다 되었고, 이제 다음 순서는 여기다. 얘도 PLC 쪽은 예제 코드가 지금 똑같으니까요. 예제 번호만 하나씩 올려가지고 세트를 맞출게요. 똑같은 코드긴 한데. 자, 3번 예제는 이제 램프의 개수를 좀 한번 늘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제 3 %QX 0.0.0부터 %QX 0.0.2까지 파일럿 램프를 3개 연결해서 개별 일괄 쓰기 작업과 쓰기 읽기 작업을 수행해 보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개별 쓰기밖에 못했으니까 3개를 달아놓고 개별로 이렇게 온오프 하는 거와
일괄로 온오프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3번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 3개 단 것도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이오링크에 A11번, B11번, A12번 순으로 연결하면 0, 1, 0번, 1번,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LC 코드 변화될 거 전혀 없고요. 이제 예제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럼 이제 버튼을 개수를 좀에 한번 늘려보죠. 보자. 지금 한 세트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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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가 한 세트니까 요걸 카피해 가지고 요렇게 총 3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요거는 두 번째 세트 얘는 1번이고요. 1번 제일 마지막 건 2번이고. 일단 개별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겠죠? 자, 요 버튼 눌렀을 때의 그 명령을 뭐를 어떻게 바꾸면 1번 걸로 바뀌게 될 것인가? 주소를 바꾸면 되는 거죠. %QX 0.0.0이 아니라 1로 보내주면 1번이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길이는 지금 다 똑같으니까 얘를 2로 바꾸면 2번이 반응을 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는 (1번이) 반응하고 이걸 누르면 (2번이) 반응하고. 자, 요것도 똑같죠? 그대로 쓱 가지고 가서 요걸 누르면 1번이 반응을 하되 그 결과를 레이블 2에다가 출력하면 되겠죠. 레이블 2는 얘죠. 3번은 레이블 3에다 출력하면 되는 거죠. 3번이 아니라 2는 레이블 3. 이러면 일단 개별 쓰기 읽고 쓰기 작업 가지고 저 램프 3개 근데 저 램프 연결을 안 해놨네. 자, 램프 연결하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생각이 몸보다 먼저 앞서가 버렸네요. 이제 녹한다가 거의 PLC도 정복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얘도 별거 아니네요.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0번, 1번, 2번, 0, 1, 2 됐죠? 자, TCP 연결하고 자, 켜고 됐죠? 끄고 현재 상태 꺼짐. 자, 켜고 켜짐, 켜고 켜짐, 켜고 켜짐 됐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버튼을 두 개를 더 만드는 겁니다. 버튼을 두 개를 더 만드는데, 자, 요거는 모두 다 온, 모두 다 오프인데, 얘는 개별, 그러니까 개별 쓰기 작업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개별 쓰기 작업으로.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한번 보면 되겠죠.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죠. 자, 쓱 가지고 와서 잘 보세요. 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요. 자, 제가 아까 블록 개수라고 표현해 놓은 요 부분 있죠? 그럼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데이터예요. 그럼 블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블록이냐면, 자, 변수의 길이, 자, 여기에요. 자, 여기서부터 블록 시작. 여기까지가 한 블록 끝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한 블록 종료. 그러면 지금 개별 쓰기라는 이 작업 가지고 모두 다 온을 시키려면, 모두 다 온 시키려면 요만큼이 3개 반복이 되면 되겠죠. 하나, 둘, 셋인데 0번, 1번, 2번에다가 0번, 1번, 2번에다가 변수의 길이는 변화 없다, 그죠? 데이터 개수와 값도 지금 변화 없죠. 여기다가 순서대로 1이라는 값을 쓰는데,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전체 길이가 달라졌으니까 길이만 새로 세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데이터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총 47개네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47이라고 쓰고, 내가 굳이 16진수로 쓰고 싶으면 47에 대한 16진수 2f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0x 2f. 자, 근데 아까 여기 빨간 줄 꼬인 거는 요 제일 마지막 요 콤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열이니까 콤마. 복붙하면서 없어졌죠, 그죠? 여기도 콤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콤마가 없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 건 없어야 되고, 그 사이에는 배열이니까 다 콤마가 이렇게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모두 다 개별 쓰기, 끄기 작업은 요거랑 똑같은데, 각각의 데이터가 다 0이면 끄기죠. 0, 0, 0 요렇게. 왜 빨간 줄 거였죠? 좀 덜 가져왔구나. 오프. 요런 설명들은 뭐 알아서 좀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요까지 된 거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안 되네, 그죠? 뭐지? 왜 안 되지? 자, 뭐를 잘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한 놈은 반응을 하네요. 데이터의 길이 됐고, 위치, 쓰기 작업이고, 블록의 개수를 안 바꿨구나. 죄송합니다. 블록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죠, 그죠? 1, 2, 3.
블록의 개수가 이번에는 3이 되는 그런 상황. 자, 해보죠. 비정상 응답. 자, 다시 0, 1, 3 변수 길이 하나, 개수를 잘못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얘가 한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짜리가 3개니까 39개죠. 그죠? 39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구나.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47 맞는데? 내가 뭘 잘못 썼지?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뭔가 좀 오류가 있었나? 한 개. 한 개 잘 된다, 그죠? 얘는 비정상 응답으로 이미 딱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데이터 프레임을 잘못 구성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매뉴얼을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블록이라는 것의 정의가, 맞다, 이거 아니었던 것 같다. 잠깐만요. 저도 이거 아리까리 해가지고 메모해 놨던 게 있는데, 잠시만요. 한 블록이 저렇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독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닌데. 그걸 메모를 어디다 해뒀지? 제가 분명히 찾아놨는데, 그거를. 블록 수가 1개. 찾았다. 이거 상당히 그래 독특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개별 쓰기 작업에서 2개 이상을 동시에 쓰기 작업할 때 주의사항. 자, 1번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블록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함. 그리고 보낼 때 한 블록의 정의가 블록이 2개 이상이라면 일단 한 블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데이터 상에서 보시면 변수의 길이,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지? 데이터 주소라고 되네요. 그죠? 자, 한 블록을 변수의 길이, 데이터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길이, 데이터로 정의한다. 맞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변수의 길이, 데이터의 주소, 값의 개수, 값, 이거를 한 블록으로 정의를 하는데, 블록이 2개 이상이라면 블록이 두 개이고 A 블록, B 블록이라고 가정할 때 A 아래와 같이 데이터의 순서가 아래와 같다. A의 변수 길이, A의 데이터 주소, B의 변수 길이, B의 데이터 주소, A의 값의 길이, A의 값, B의 값의 길이, B의 값.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2개의 블럭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A 블록, B 블록이라고 했을 때 한 블록은 이렇게 딱 정의를 하면 되는데, 변수 길이하고 데이터 주소가 한 세트고 데이터 길이하고 데이터가 한 세트일 때, 요때 A 거, B 거, A 거, B 거 변수명하고 값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란하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그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요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블럭, 이건 좀 여기서는 좀 좋지 않네요, 그죠? 근데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요 값 세 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 위쪽에 값은 값끼리 보내고, 요거 1번 거 3번 거니까 2번 게 요 들어오면 되겠죠? 2번 거 값, 길이는 변화가 없을 거죠. 길이는 변화가 없는데 2번 거 값이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건데, 그죠? 똑같은 거 3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 적을게요. 자, 여기서 블록인데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 길이와 변수명, 요까지가 요 블록 시작이고, 요 블록 종료라는 거는 이거가 종료되는 거고, 그죠? 그럼 요게 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요게 여기서 종료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종료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값의 길이와 값의 블럭이 따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 또 한 블럭이 되는 거죠. 여기 종료되는 거고, 요 또 시작되는 거고, 종료되는 거고, 요렇게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밑으로 옮긴 거에 불과하니까 길이에는 전혀 변화가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요거를 카피에다 가야 되겠네. 이상한 거를 제가 알려드릴 뻔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얘는 0이라는 값을 3개를 다다다다닥 쓸 건데, 그게 이제 오프가 되는 거다. 자, 됐네요. 한번 해보죠. 그럼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죠, 그죠? 됐죠? 요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켜고 끌 수도 있고. 동시에 다 켰다면 켜진. 그럼 동시에 읽어드리는 작업만 이제 하면 되겠죠. 동시에 읽어드리기. 모두의 상태 확인하기. 인데 개별 읽기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개별 읽기. 누르면 일단 한 개씩 했을 때를 싹 가지고 온 다음에 얘는 값이 없으니까 그냥 주소만 쭉 열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쉽습니다. 한 블록이 3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값 부분이 없으니까 블록 개수가 3이고 요게 이제 한 블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읽기 블록 시작. 여기까지 읽기 블록 종료. 요게 세 덩어리가 있으면 되겠죠.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콤마 빠진 거 채워주고. 자, 얘는 데이터 읽어와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여기 찍힐 거니까 딱 누르면 비정상 응답이네요. 비정상 응답. 자, 그럼 다시. 길이 안 바꿔졌죠. 데이터의 길이 바꿔줘야 되니까요. 자, 한번 세보겠습니다. 2, 4, 6, 8, 10. 한 블록이 10개니까 총 30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38개네요. 그죠? 38. 그럼 이게 전체가 다 켜져 있을 때네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끄고 누르면 뭐가 1이고 뭐가 0인지를 보면 위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 3이라고 된 게 블록 수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 세트가 30까지가 한 세트고 요렇게가 한 세트겠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요 자리가 0, 1인 게 켜진 거고 요 자리가 0인 게 꺼진 건데 램프 0번, 1번, 2번 되는 거죠. 순서대로. 블록 순서대로. 그렇게 보내주는 거니까. 그럼 요곳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33, 34, 35, 36, 37, 38, 39. 그러니까 개별 읽기에서 블록 수가 3개일 때는 33, 36, 39번의 위치가 개별 읽기 작업인데 비트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워드면 또 달라주셨겠죠. 그죠? 위치가 0이면 꺼짐이고 1이면 켜짐이다 라는 거를 또 여기다가 하나 메모를 해두죠. 아까 위에 있었던 거 여기에 여러 개 읽기. 여러 개 쓰기는 요거는 별도의 슬라이드로 하나 해놓을게요. 양이 좀 많으니까. 그러면 응답 데이터에서 이렇게 한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33639
아 근데 얘가 3인 게 좀 잘못 센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세볼게요. 그냥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맞네요. 33. 그러면 여기에 33인 게 첫 번째 거고 36이 두 번째 거니까 레이블 2번이라고 바꿔주고 39번이 세 번째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개 읽어오는 작업도 해낼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뭐 좀 이상하다, 그죠? 아무리 봐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다 켜놓고. 아씨. 자, 다시 해야 되겠네. 자, 0, 하나, 둘, 셋. 아! 인덱스로 하자면 여기가 0이네요. 그죠? 0이니까 일식 개수가 아니라 인덱스는 제로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인덱스의 위치로 하자면 일식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32, 35, 38번이겠네요. 개수로 하자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건데 배열의 위치로 하자면 0번, 1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위치가 잘못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32번, 35번, 38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 켜져 있으니까 다 켜져 있다고 여기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다 끄면 다 꺼졌다. 자, 첫 번째 것만 켜두면 첫 번째 것만 켜졌다. 동시에 다 읽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개별 쓰기 읽기 작업에서 동시 2개 이상의 블록을 컨트롤하는 거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연속하겠습니다. 연속. 모두 다 온, 모두 다 오프인데 이번에 얘는 연속 쓰기. 근데 연속 쓰기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속 용기 있게 같이 한번 해보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죠? 시도해보는 건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연속 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일단 아까도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지만 연속 쓰기는 바이트로밖에 안 돼요. 아 맞다, 이거는 비트는 안 되는데 얘는 일단 비트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네요. 최소 연속 쓰기 작업은 최소 단위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제어하고자 하는 그게 저 워드나 더블워드 이런 것들 할 때나 되는 거고 비트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 예제는 여기가 끝이겠습니다. 자, 요까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근데 어차피 요까지만 하면 여러 개 동시에 제어하는 거, 개별 제어하는 거 다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연속 쓰기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됐다. 방금 보신 것까지가 예제 3번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4번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값을 읽고 쓰고 한번 해보죠. 예제 4번. 예제 4. 이제 직접 IO 제어하는 거 말고 %MW0에 값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부호가 없는 정수로 일단 하겠습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 그럼 얘는 딱히 뭐 연결해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정리는 나중에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해둘게요. 일단 뭐 이런 쓸데없는 회로도가 있더라도 어차피 프로그램 코드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자리만 만들어 둔다는 느낌으로. 자, 그럼 이 예제는 자, 예제 1번을 깨끗한 예제 1번을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쪽도 예제 번호만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자, %MW0이라는 주소에다가 12345 입력하기. 그 다음에 얘는 6만이라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6만. 그리고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1워드는 그러니까 워드는 부호가 없는 워드는 0에서부터 255에 255 곱하기 256의 제곱 256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저장 가능해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몇이냐면 65,535까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만이라는 숫자는 저장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면 이제 만들어 보죠. 데이터를. 일단 넣고자 하는 숫자를 C# 변수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C샵에서 D워드가 부호가 없는 워드에 해당하는 C샵의 변수는 short입니다. ushort입니다. ushort이다. 그러니까 ushort num은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요 1, 2, 3, 4, 5라는 이 숫자를 쓰기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할 곳은 %MW0입니다. 그럼 이 주소는 이미 여기서 끝난 거다. 그죠? 그럼 바뀌어야 될 게 뭐냐? %MW0 변수 길이가 3개로 바뀌었잖아요. 아까는 8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일단 3으로 바뀌어야 된다. 됐죠? 그리고 값의 개수는 16비트는 2바이트여야 돼요. 1바이트가 8비트니까 16비트로 보내려면 바이트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값의 개수가 2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워드기 때문에. 비트인데 1바이트를 보냈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부터는 개수를 정확히 세줘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요 뒤에 데이터 2개가 날아가는데요. 요게 내가 보낼 데이터의 상위 아이가 하위 상위 순으로 보낸다 했죠. 하위 바이트. 그리고 이거는 상위 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비트를 2개의 바이트로 쪼개서 보내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얘를 2개의 바이트로 쪼개줘야 돼요. 그때 쓰는 게 비트 컨버터라고 했죠. 자, 그럼 바이트 배열로 쪼갤 겁니다. 일단 요거는 내가 보내고 싶은 숫자, 저장하고 싶은 숫자고, 바이트 배열, 이건 뭘로 하지? num2로 할게요. num2는 비트 컨버터의 get 바이트에 요 num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보낼 숫자를 2바이트로 쪼개기, 딱 쪼개진 거예요. 그럼 그때 num2의 0이 상위 바이트, num2의 1이 하위 바이트. 근데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얘가 상위, 얘가 하위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부분에 num2에 1이 들어가고 num2에 0이 들어가면 되겠죠. 하위 상위 순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렸었던가? 제가 지금 정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다 되었죠. 그럼 제일 마지막 체크해야 되는 게 데이터의 길이.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개. 17이라고 쓰면 되고, 16진수로 쓰고 싶으면 1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거 뭐 하려고 했던 거지? 1, 2, 3, 4, 5 쓰는 거. 자, 됐죠? 그러면 그 옆에 거는 간단하죠? 변수로 이미 빼놨으니까 요 안에 값이 6만이면 되는 거죠, 얘는. 근데 쓰기 하면 읽어와야 제대로 써졌나 알 수 있으니까요. 얘보다 더 중요한 게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온 값을 요 레이블 1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죠. 값. 그냥 이렇게 놓을까? 자, 그럼 얘를 읽어오는 쪽 해가지고 읽어오는 쪽은 없구나.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자, 다시 하죠 뭐.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읽어오는 거는 이거 쓰기 작업이 아니라 이게 5400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죠. 읽기 작업. 그 다음 이게 %m MW0인데 M0이라 적어놓은 거는 뭐지? 자, 이상하게 했다 그죠? 영역이 빠졌죠. MW0. 그럼 길이가 1 늘어나니까 18이 되겠네요. 그리고 18이면 16진수로 1, 2 18은 12다. 얘도 똑같이 길이가 18이고 1, 2고 하나가 빠졌죠, 그죠? M 영역에 싹 지우고 변수의 길이는 4가 되는 거죠. 여기도 바꿔야죠. 바꿔야 될 게 많네요. 3이 아니라 4죠. 됐고. 그 다음에 얘는 값 없죠, 그죠? 읽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오면 되고, 개수만 맞추면 끝나겠네요. 읽기 작업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14. 그리고 14에 해당하는 16진수는 2입니다. 2. 0, 0, 2. 그래서 0x, 0, 2라고 써도 되고 14라고 써도 되는 것이다. 일단 가지고 온 데서 뭐가 데이터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보면 알 수가 있으려나? 얘 MW0으로 요청했네요. 그죠? 똑같이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고, 근데 위치가 안 나와 있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이 일단 제 생각에는 데이터입니다. 저 매뉴얼 상으로 32, 33이 %MW0의 데이터이다. 과연 그렇게 될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거기는 제가 아무런 값을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0이라는 값이 처음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상응답이라고 떴죠, 그죠? 그럼 이 응답한 데이터상에서 그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요거 두 개가 제일 꽁지 두 개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의 바이트를 일단 목표를 해두고 이제 값을 바꾸는 쿼리를 한번 보내가지고 저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값이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 요거 누른 다음에 요거 누르면 또 값이 바뀌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요거 두 개 자리가 바뀌는 건 확인이 됐는데 요거 두 개를 원래 숫자로 합치기 위해서 이제 비트 컨버터 써가지고 원래 숫자로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읽기 작업에서 일단 여기서 32번, 33번이 데이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없는 정수인걸로 합의를 봤으니까 자, U short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어려울려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U short의 num은 비트 컨버터의 to uint 16 부호가 없는 16비트 int 저게 dword 그러니까 word입니다. word 됐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받은 그 수신 버퍼를 잠시만 요 위치가 왜 여기죠? 여기가 아니죠, 그죠? 응답 받은 다음에 여기서 리시브 버퍼에서 콤마 찍고 32번 위치를 오프셋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바이트를 입력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래 지금 이것 해석은 32번 위치를 32번을 첫 번째 데이터로 33을 두 번째로 해서 16비트 정수로 변환해라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비트가 서로 바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읽어오면 출력을 안 했구나. 자, 이걸 출력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거 출력은 레이블 1에다가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1, 2, 3, 4, 5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값이 있고 6만을 누르면 6만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값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낼 적에도 상위 하이를 뒤집어서 보내줬고 응답을 받을 때도 상위 비트 하이 바이트가 뒤집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자, 이거는 의미가 없겠네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num2라고 하죠. 얘는 자, 두 개의 길이를 갖는 바이트 배열이고 자, 그럼 여기서 자, num2의 0 첫 번째는 리시브 버퍼의 33번이 여기 들어가고 뒤집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리시브의 32번이 32번, 33번이 데이터인데 뒤에 있는 거를 첫 번째 걸로 취급을 하고 첫 번째 있는 거를 두 번째 걸로 취급한 다음에 num2에 0번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바이트 배열을 먹어가지고 16비트 정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6만 1, 2, 3, 4, 5 됐죠? 그럼 요거 누르면 6만이라는 값이 PLC 내부에 딱 저장이 되는 거고 요걸 누르면 1, 2, 3, 4, 5라는 값이 딱 저장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요 XGT 서버하고 내일은 이제 노드레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녹한다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야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냥 끝을 낸다. 이 내용은 하는 게 1안이고 약간 뭔가 좀 부족하다. 내일까지 이 내용을 좀 이어나간다. 그러니까 그까지가 1번이고 아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충분하다. 이제 다른 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 2번이라고 했을 때 뭐가 좋으면 좋을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뭔가 좀 이렇게 진입하기가 아직도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일 왜냐하면 오늘 녹한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이 났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아 내일도 이거를 한다. 내일도 좀 할까? 내일은 원래 제가 노드레드를 하겠다라고 저 목차에는 적어놨는데요. 약간 뭔가 좀 덜했습니다. 이게 제가 더 했으면 좋을 거 욕심이 나는 게 뭐냐면 저 워드가 아니라 저 D 워드나 L 워드 값을 읽고 쓰기. 그리고 이거 이전에 부호가 있는 음수가 있는 16비트 정수를 다뤄보기. 그리고 저 이제 워드까지 갔으니까 연속 읽기 쓰기 작업 구현해보기.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응용 예제 만들어보기. 요런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는 게 좋은가, 더 이제 고 하는 게 좋은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런 의견을 좀 주신다면,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고, 뭐 그런 딱히 저 피드백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이제 참고 자료가 충분히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녹한다에게 물어보기. 그게 이제 스톱의 내용이고, 고는 아니다. 조금 더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요게 예제 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여기다가 적죠. 시간상 진행은 못했지만 약간 고민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요겁니다. 자, 이거 한 개 더 있네요. 자, 실수형 데이터를 읽고 쓰기. 실수형 데이터라는 거는 소수점이 있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오늘 예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거 가지고 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봤을 때 약간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해볼까? 왜냐하면 지금 근데 잠시만요. 데이터 타입을 안 바꿨는데 잘 되네. 지금 바꿔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개 누락이 된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데이터 타입 부분이 지금 잘못됐는데
작동이 되네요. 신기하네. 워드는 02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얘가 0200이 돼야 됩니다. 일단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왜 작동이 되지? 상관없나 보네요. 요 정도까지는 PLC가 알아서 해석을 해준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뭐 되네요. 그죠? 상관없는 부분이다. 제가 마무리 정리는 이걸로 하도록 하죠. 자, 1번. 아니다. 이것도 하려니까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 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 요 정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사실상 이 내용은 오늘 했던 거에 비하면 약간 그 어려운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그냥 매듭을 짓고 아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하지? 나중에 막 이것저것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 이용해 가지고 응용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향후에 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시리즈 후반부에 1번부터 5 내용을 반영해서 한번 보여주기. 나중에 응용 예제를 제가 몇 가지 한 샘플을 2가지 정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PLC가 작동된다는 시나리오를 두고 모드 버스로도 제어해보고 XGT 서버 프로토콜로도 제어해보고 막 할 건데 그때 요 개념을 녹여 넣어가지고 그거를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직접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를 어디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위치를 이것저것 바꿔서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녹한다가 제시해드렸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거를 다 완료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녹한다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 가면 라이브 방송은 이 정도 하도록 하죠. 제가 감기 걸렸는데 그래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성취감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약간 목소리가 앵앵거려가지고 좀 듣기 불편하셨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뭐 안 아프고 싶다고 안 아프고 아프고 싶다고 아프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달라붙은 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데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LSPLC에 TCP 연결하고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 막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여기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기본 자금 시드머니로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녹한다에게 후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셔서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식은 보내주시는 마음이 100% 저에게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유튜브가 떼먹는 게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이제 뭐 그거는 해주시는 분의 어떤 결정에 따르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에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 그거 할 줄 모르겠다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제가 펼치고 있는 이 슬라이드 모두에게 다 공유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에 가시면 주소가 있어요. 요 주소를 딱 누르시면 여기 톡이라는 버튼 보이죠? 요거 누르시면 그 채팅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제가 링크를 그렇게 걸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내일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볼지, 아니면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14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라이브가 아니라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인데 이 내용이 필요하셨다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당장에는 뭐 제가 받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커트.